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배학 이제 마지막 각종 재해 남았습니다. 다 왔어요. 네. 마지막에 가장 출제 빈도 높은 게 남아 있습니다.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다 암기로만 접근하시면 너무 헷갈리는 게 많아요. 물론 제가 카페에 각종 재해 중요하기 때문에 몇 문제 나오냐지 꼭 나와요, 여러분. 한 문제 이상, 어쩔 땐 막 두세 문제씩 이렇게 꼭 나옵니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 정리한 거는 정말 마지막에 보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시험 들어가기 직전에. 일단은 강의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고 틀을 잡으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원인을 생각하셔야 돼요. 원인. 재해의 원인? 뭐 수해면 물이겠고, 한해면 가뭄이겠고, 그쵸? 그런 원인이 아니라 그런 재해가 발생을 하면 그 재해로 인해서 식물에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할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할까? 예를 들어 수해예요. 물에 잠겼대요. 산소가 부족해지겠죠? 산소 부족, 그게 원인인 거예요, 이제부턴. 자, 그런 원인이 생겼어요. 그럼 이제 식물에 어떤 현상,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자, 물에 잠겼어요. 산소가 부족한 현상이 생겼어요. 자, 산소 부족을 원인으로 해서 이 식물엔 이런 엄청난 증상들이 나타나겠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이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얘를 타개하기 위한 어떤 해결책, 대책이 필요하겠죠? 어떤 대책이 있을까? 이거예요, 여러분. 자, 습해요. 토양의 수분이 너무 과습해요. 너무 과해요. 자, 그걸 원인으로 해서 식물에는 또 산소가 부족하겠고 뿌리가 호흡을 못하겠고, 아, 그렇다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겠고, 자, 이 증상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들의 총집합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대책은 뭐예요? 원인을 제거하면 되겠죠. 그리고 식물은 생명체다 보니까 이런 재해로 인해 이런 피해를 입었다면 원인을 제거하고 더하기 치료해줘야 되겠죠. 그게 대책이에요. 그리고 몇몇 재해들은요, 유난히 그 재해에 강한 식물들, 예를 들어 한해다. 그러면 내건성이 강하다. 동해다. 그럼 내동성이 강하다. 이런 식물들이 있어요. 그럼 내동성이 강한, 뭐 내건성이 강한 이런 식물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그 특징. 자, 재해는 첫 번째, 뭐가 원인이지? 그래서 어떻게 증상이 나타나지? 그럼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지? 대책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원인 제거하고 치료해 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내건성, 내동성, 어떤 저항성이 강한 작물들, 식물들은 어떤 특징이 있지? 여기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합니다. 자, 수해. 수해는 뭐 물에 잠기는 거죠, 뭐. 그쵸? 근데 수해는 첫 번째, 작물이 머리 끝까지 물에 잠기는 관수해가 있고요. 두 번째, 머리 끝까지는 아닌, 하지만 물에 잠겨 있는 침수해가 있대요. 두 개로 나뉘는구나. 자, 물에 잠겼어요. 그러면 식물에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머리 끝까지 물이 있어요. 똑같잖아요.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산소가 부족해지겠죠. 산소 부족. 이제부터 수해는 뭐다? 산소 부족이에요. 자, 산소 부족. 자, 그럼 이 원인으로 인해서 식물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호흡이 저해되겠죠. 호흡은 뭐죠? 산소를 들이마시고 흡수하고 뭐를 내뱉어요?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 과정에서 이 호흡은, 제가 호흡과 광합성 설명드릴 때 광합성은 양분을 생성하는 생산작용이고, 호흡은 광합성이 만들어 놓은 거를 소모시키는, 즉 광합성이 만든 양분, 탄수화물, 동화물질을 소모시키는 소모작용이다. 기억나시죠? 호흡은 산소 흡수,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면서 이 과정에 광합성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표현을 탄수화물이라 될 수도 있고 동화물질이라 나올 수도 있고 당분이라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걸 소모시키는 거예요, 소모. 근데 지금 이 과정이 잘 안 된대잖아요. 산소가 부족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 첫 번째, 이 증상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에 총집합이라 말씀드렸잖아요. 호흡으로 내뱉는 이산화탄소를 다시 작물이 흡입해서 광합성해야 되는데, 물론 대기에서 흡입하는 게 훨씬 많지만 이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럼 광합성이 저해되겠네. 광합성은 반대잖아. 이산화탄소를 마셔야 되는데 내뱉는 게 줄어드니까 광합성 저해되겠네. 광합성이 저해되는 이유는 또 있죠. 무슨 물에 잠겨 있잖아요. 대기하고의 접촉이 잘 안 되잖아요. 대기에서 받아들이는 이산화탄소도 적어요. 광합성이 저해되겠네. 그쵸? 자,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식물체 안에서 물을 만나서 동화물질, 탄수화물을 생성해야 되는데 광합성이 저해되니까 생성이 안 돼요. 생성도 저해돼요. 뭐의 생성? 탄수화물의 생성이. 새로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근데 호흡은 계속 이걸 하면서 소모시키면서 해야 돼요. 탄수화물의 급격한 소모가 일어나겠죠. 그쵸? 이런 게 이제 암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산소 부족으로 여기까지는 그냥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호흡은요, 이제 산소가 점점 더 부족해지면 더 이용할 산소도 없으면 산소를 이용한 호흡이 아니라 산소가 아닌 다른 것들을 이용한 호흡을 하기 시작해요. 그걸 무기호흡이라고 해요. 원래는 호흡을 할 때 이용하는 물질, 호흡기질은 탄수화물이 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탄수화물이 점점 새로 만들어내진 못하니까 있는 것만 쓰기 때문에 급격히 소모가 돼요. 근데 나중에는 여러분 이 화살표는 그다지 의미 두지 마세요. 사실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죠. 나중에는 탄수화물이 아닌 다른 걸 이용한 무기호흡을 하기 시작해요. 그 다른 것들 우리 배웠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기서 이걸 떼버리고 질소 분해가 이루어져요. 질소가 분해되면 어떻게 됐죠?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잖아요. 됐죠? 무기호흡, 탄수화물의 급격한 소모, 질소가 분해돼 버리는구나. 탈질 현상이 생겨버리는구나. 그럼 결국 어떻게 해요? 식물은? 양분 저장해둔 양분도 없고 새로 만들지도 못하고 질소는 날아가 버리고 호흡이 정지되고 고사. 요 단계는 이 과정, 이 식물에 나타나는 이 증상, 이거는 여러분 암기가 아니에요. 네. 자, 암기할 건 이제 나오죠. 암기할 거. 자, 그러면 수해가 식물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알겠는데 온도 상관없을까? 청탁 상관없을까? 유속, 관수 시간 이런 건 상관없을까? 이거예요. 당연히 있겠죠. 자, 피해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 뭐라고요? 온도, 고온이 더 피해가 크대요. 자, 청탁, 깨끗한 물, 탁한 물, 탁수가 더 피해가 크대요. 유속, 흐르는 물이니 정체되어 있는 물이니 정체 수가 더 피해가 크대요. 관수 시간은 당연히 길수록 피해가 클 거고요. 자, 수해, 피해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가지, 이건 암기하셔야 되겠죠?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별 3개, 4개예요. 자, 피해 정도, 동그라미 친 것들만. 고수온, 정체, 탁수가 제일 피해가 큰 거예요. 고수온, 정체, 탁수. 네, 요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솔직히 이제 이 수해에서 잘 살아남는 친구들, 내수성이 강하다, 약하다,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친구들의 특징에 대해서는 잘 묻진 않아요. 특징은 약간 우리 2가지로 원인, 증상, 대책, 그 다음에 특별히 강한, 저항성 강한 작물들의 특징 2가지로 우리 접근하기로 했잖아요. 특징은 내동성, 내건성, 이 작물들의 특징을 많이 묻고요. 내수성 강한 작물, 약한 작물들은 작물의 예시가 또 나오죠. 네, 뭐 호온성, 혼행성, 단일성, 장일성, 중일성, 아이고 암기하실 게 많습니다. 자, 내수성 강한 작물들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일단 키가 큰 애들,
그다음에 내수성 약한 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키가 작은 애들. 우리는 확률이죠. 객관식. 네. 화분과, 벼과죠. 뭐 수수, 옥수수, 벼, 뭐 이런 친구들.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여기다 이제 추가를 해둔다면 무슨 그라스 또는 그레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오차드 그라스, 뭐 이탈리안 그라스 또는 뭐 켄터키 블루 그라스 무슨 그라스 나오면은 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벼 생각하세요. 화분과 벼하고 옥수수만 생각하세요. 아, 벼는 일단 물속에서 지내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무슨 그라스. 자, 콩과. 아, 여기 그라스 말고 또 티모시도 들어가겠네요. 티머시. 그다음에 콩과 작물은요. 뭐 알팔파, 자운형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었죠. 네. 또 무슨 클로버 나오면 콩과 내수성이 약한 작물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감자, 고구마 이런 서류. 자, 그러면 작물의 내수성 볼까요? 재배적 요인. 내수성을 강하게 만들고 약하게 만드는데 질소가 많이 좌우하나 봐요. 제가 질소는 우리는 뭐하고 연결 짓는다? 물론 식물체 우리 NPK 봤지만 뿌리, 줄기, 잎에 다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질소 고정작용, 단백질 합성 많이 배웠잖아. 하지만 많이 시용하면 도장한다, 웃자람한다, 알맹이 없이 영양분 없이 그냥 키만 껑충 큰다. 그죠? 키만 껑충 크면 쓰러지기 쉽겠죠. 연약해져요. 도복 우려가 많이 생겨요. 네. 질소 시용은 아주 중요하지만 부작용으로 많이 묻습니다. 네. 그럼 질소는 키가 큰다? 신장생장, 비대생장, 영양생장이라고 그랬죠. 제가 질소는 영양생장, 탄수화물은 생식생장 계속 우리가 이렇게 매칭시키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질소는 영양생장을 많이 유발을 해요. 키가 많이 크게 만들어요. 도장하게 만들어요. 영양생장은 소비생장. 가뜩이나 없는데 탄수화물, 광합성 저해돼서 못 만들어냈는데 더 소비시켜요. 질소 시용 주의해야 되겠죠. 자, 옷걸음에 과하다. 옷걸음이 뭐였죠? 밑걸음 말고 나중에 주는 거였잖아요. 그쵸? 덧걸음, 추비. 아니 그럼 옷걸음 과다. 영양생장 기간 동안에 옷걸음을 과다하게 준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 위로 자라게 하고 연약해져서 병충해 저항성 약하게 만들고 자라면서 탄수화물 소비하게 만들고 저항성이 약해진다. 질소, 옷걸음 과다 시용은 내수성에 좋지가 않다. 자, 일단 수혜가 있다. 빨리 배수를 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게 배수죠. 근데 배수로 끝나면 안 되고 항상 이런 재해들은요. 이후에 병충해 발생을 위한 방제와 소독, 대책으로 항상 들어가요. 대책. 자, 작물에 따른 관수해 이거 한번 보시고요. 네. 생육 단계에 따라서도 피해 정도가 크대요. 같은 작물인데도 언제 관수해가 발생하느냐, 침수해가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피해가 다르대요. 특히 벼 문제 많이 나옵니다. 벼는 관수 피해가 많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농번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여름철 집중호우, 가을 초반에 태풍. 항상 뉴스에 보시면 벼 다 쓰러져 있는 거 나오잖아요. 그쵸? 벼, 관수 피해가 많다. 재배 시기하고 한국 기후하고 연결이 되죠. 자, 생육 시기별 피해 정도 언제가 큰가 봤더니 감수분열기, 생식세포가 분열할 때 수가 적어지면 분열하는 방법이죠. 즉, 감수분열기, 이삭이 나오는 거, 이삭이 형성되는 거, 생식생장기가 더 피해가 크구나. 여러분, 이제 재해 어느 시기에 피해가 더 클까 하면요. 웬만하면 생식생장기가 영양생장기보다 피해가 더 큽니다. 꼭 수해뿐만이 아니고 생식생장기가 피해가 크구나. 벼, 침수 피해보다는 관수 피해가 많구나. 우리나라 그 기후 생각해 보세요. 네.
그래서 인공적 배수 시설의 완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 벼의 수해. 자, 이거 중요합니다. 별 4개, 5개예요. 어떤 때는 파랗게 질려서 죽고, 어떤 때는 얼굴이 갈색으로 변해갖고 죽고, 벼가 청고, 적고. 아까 고수온의 정체 탁수가 더 피해가 크다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 수해. 그쵸? 근데 특히 벼에서는요, 고수온 정체 탁수가 되면은 푸른색을 띠며 죽는데요. 단백질 소모 없이. 네. 근데 저수온 유동 청소에서는요, 단백질이 소모되면서 갈색으로 띠며 죽는데요. 일단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청고일 때 고수온 정체 탁수, 적고일 때 저수온 유동 청수. 반대잖아요, 반대. 아니면 이런 때 청고니 적고니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고수온 정체 탁수는 아까 일반적으로 피해가 가장 크다 그랬죠. 그때는 식물체 내에서, 벼 내에서 탄수화물 대신 단백질, 다른 물질을 소모할 틈도 없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모 없이. 근데 일단 저수온 유동 청수는 피해가 천천히 일어나는 거겠죠. 그럼 단백질을 소모해요. 탄수화물 없으니까 단백질이라도 소모하면서 갈색으로 죽는 거예요. 대부분 문제는 단백질 부분 아니라 요걸 묻습니다. 요걸. 네. 여러분 헷갈리시면 청수잖아요. 청수니까 반대. 청고 말고 반대요, 반대. 청수? 청고 반대랬지, 적고. 둘 중에 하나니까요. 객관식이고. 네. 피해가 크니까 단백질 소모할 틈도 없이 죽는구나. 거기까지 알아놓으시면 좋고요. 이건 중요합니다. 네. 무기호흡, 유기호흡. 산소가 없으니까 결국 산소가 아닌 다른 것들을 이용하면서 호흡을 하는구나. 탄수화물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이용하면서 호흡을 하는구나. 다른 것들? 질소, 단백질을 분리시키면서 아까 단백질 소모 입시 없이 막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질소 분해돼서 단백질의 질소가 분해돼서 질소는 또 위로 날아가는구나. 오케이? 벼의 생육 단계 이렇게 보고요. 자, 수해 피해. 수해를 원인으로, 산소 부족을 원인으로, 호흡이 안 되는 걸 원인으로, 광합성이 저해되고 쭉쭉쭉 증상 봤어요. 자, 그럼 어떤 피해가 있을까요? 피해의 양태, 구체적인 양태. 일단 토양이 침식되겠죠. 다 쓸려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표토, 유실, 뭐 같은 침식의 한 종류겠죠. 병충해 피해 증가하고, 작물, 우리나라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벼가 워낙 도복 피해가 많기 때문에 수해에선 벼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상처를 입고, 그러니까 병해충도 더 증가되겠고, 생육 저해, 악순환이 되겠죠. 네. 이런 양태로 피해가 나타나는구나. 자, 그러면 대책은 어떻게 할까요? 대책은 항상 중요합니다. 이건 별 5개짜리예요. 대책. 아까 증상, 원인, 그 다음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구나. 자,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구나. 대책 뭐였죠? 원인을 없애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치료해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병해충 이런 거 걸리니까. 자, 수해는요, 특별히 대책이 예방책과 수해가 발생했을 때의 응급책과 수해 이후의 사후책으로 나뉘어요. 구분하셔야 되겠죠? 다른 거는 이렇게 대책을 구체적으로 나뉘지 않는데 수해는 이렇게 나뉩니다. 예방책, 예방은 아직 수해 발생하기 전이니까 재배와 관련된 거겠죠. 침관수 피해의 상습 지역, 강우량이 많은 지역은 강한 품종, 내수성 강한 품종, 도복 잘 안 되고 병충해, 침관수 이런 거 잘 안 되는 강한 품종. 그리고 질소 많으면, 영양생장 많으면 탄수화물 소모 많아진다 그랬죠. 웃자람 현상 발생하고 질소비를 줄이고 대신 규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규산. 제가 규소 하면 무조건 벼에 좋은 거, 그쵸? 왜 좋다 그랬죠? 규소를 주성분. 제가 이거 필수 원소 할 때 필수 16원소에 들어가진 않지만 중요한 무기 성분. 규소 하면 무조건 벼. 왜요? 얘가 즉 규소를 주성분으로 한 규산은 뭘 시킨다고요? 규질화. 표피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도복 저항성도 높이고 잘 쓰러지지 않게 병해충 침투도 줄이고, 그쵸? 그다음에 칼륨 비료를 증시한다. 칼륨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자꾸 나오네요. 뿌리 부분에. 네.
질소를 줄인다. 규산, 칼륨을 증시한다. 당연히 뭐 배수로 미리 확보해 놔야 되는 거고요. 파종, 이식기 등 재배 시기를 조절한다. 웬만하면 집중호우 내리는 시간이나 늦여름, 가을에 태풍 내리는 시기 피하자는 거죠. 자, 이게 예방책. 자, 이제 응급대책. 발생했어요. 침관수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럼 당연하죠. 빨리 배수해야 되겠죠. 배수로 끝나면 안 되죠. 잎에 있는 흙, 앙금 다 씻어줘야 되겠죠. 지금 호흡이 안 되는 게 가장 크잖아요. 빨리. 그리고 이 흙, 앙금에는 병해충들이 다 있겠죠. 빨리 씻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원인이 뭐였죠? 원인을 제거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원인, 산소 부족이었어요. 인위적인 물의 흐름을 일으켜 산소를 공급한다. 무조건 암기하려 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는 뭘 해야 될까요? 이후. 자, 물이 왕창 왔다가 지금 갔잖아요. 비료 성분도 다 유실됐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비료 성분 공급해줘야죠. 또요? 새물 해줘야죠. 새물. 그리고 또요? 병충해 치료해줘야 되겠죠. 소독. 그쵸? 네. 그러면 새물을 걸러대기 해서 이걸 그냥 간단하게 환수해서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그래서 새뿌리 발생, 뿌리 활력을 촉진한다. 자, 중경 등의 방법으로 토양 통기를 좋게 한다. 이건 산소 부족의 기본적인 거였잖아요. 기본. 신근 착생 후 웃거름을 준다. 웃거름을 그냥 막 주는 게 아니고요. 새 뿌리 나오게 만든 후에 웃거름을 준다. 방제에 힘쓴다. 피해가 너무 커요. 그러면 재배 시기가 가능하다면 새로 심거나 추가적으로 파종하거나. 이게 수해예요. 수해. 자, 그러면 수해 핵심 정리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건 여러분 마지막에 이해 안 되면 그냥 무조건 암기하시는 거예요. 원인이 뭐다? 물에 잠겨서 산소가 부족한 것, 침수, 관수 기억하시고. 산소 부족하니까 호흡이 안 돼요. 호흡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광합성 안 되고. 광합성 안 되면 탄수화물 못 만들고, 못 만드는데 계속 호흡해야 되니까 소모는 되고, 결과적으로 무기호흡하면서 탄수화물이 아닌 다른 거, 질소 단백질 같은 거 막 해버리고 질소 날아가고. 네. 피해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 저수온, 그다음에 유동, 그다음에 청수. 높은 걸 물어볼 수도 있고 낮은 걸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어는 한번 익숙하게 익히자고요. 하지만 고수온, 정체, 탁수가 피해가 더 크구나. 자, 이때는 피해가 크니까 단백질 소모할 틈도 없어요. 그냥 파랗게 질려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때는 적고 현상.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작물의 내수성 여기 나오네요. 무슨 그라스, 화분과 벼, 옥수수 이런 것들, 티머시 이런 것들은 강하구나. 벼 생각하세요. 길쭉길쭉한 친구들. 그다음에 클로버는 레드 클로버, 화이트 클로버, 뭐 무슨 클로버 많아요. 네. 알팔파, 자운형 이런 것들이랑 서류. 작은 친구들, 길쭉하게 안 자라는 친구들은 약하구나. 대책? 여러분, 모든 재해에서 저항성 품종, 강한 품종 기르긴 다 나와요. 내산성이 강한 품종, 우리 토양 반응할 때도 나왔잖아요. 재해에서도요. 내수성 품종, 내건성 품종, 내동성 품종 다 나와요. 이거는. 그다음에 질소는 소모하니까, 소비 생장이니까 웃자람 줄이고, 규소, 칼륨 증시하고, 이 시기 조절할, 재배 시기 조절이라고 이건 쓸 수가 있겠죠. 다르게 표현하면. 응급, 산소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런 것도 도복 방지하기 위해서 결속. 우리 주로 이제 길쭉한 친구들이니까 잘 넘어지죠. 그리고 신초가 나온 이후에 웃거름을 해야 되는데 급하다. 상태가 많이 안 좋다. 용액 상태로 연면 시비. 중경은 결국 산소 이런 것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재해. 한해 볼게요. 가뭄해. 우리 한자식 표현이기 때문에 어떤 데서는 한해를 동해, 그러니까 추워서. 근데 여기 반대예요. 반대. 가뭄해. 한해의 원인은 일단 토양 수분이 부족하대요. 죄송합니다. 토양 수분이 부족하대요. 그럼 뿌리에서 흡수를 못하죠. 그럼 작물 체내 수분 부족이 되겠죠. 네. 여러분, 그럼 작물에 지금 수분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쯤에서 등장해야 되는 거 식물체 내에서의 수분의 기능,
제가 별 5개입니다. 이거 반드시 나옵니다. 그게 다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필요 물질, 뭐 합성, 합성의 매개체, 또 그다음에 고르게 분포하게 하는 거, 동화 물질을 전류시키는 거, 모든 거기서 별 5개 쳤던 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있는지 볼게요. 원인 파악했어요. 식물체의 수분 부족. 그럼 수분의 기능이 다 안 이루어지겠죠? 먼저 당연히 뭐 건조돼서 고사하겠죠. 네. 다른 게 아무리 충분해도 수분이 없으면 제한인자라는 용어 우리 배웠어요. 아무리 많아도 가장 부족한 거 하나가 모든 걸 좌우하는 거, 수분이 제한인자가 된다. 자, 수분이 없대요. 식물은 무기 성분이든 무슨 양분이든 뭐든 다 뭘 통해서 흡수를 해요? 물속에 녹아 있어야 흡수하잖아요. 그렇죠? 무기 성분도 물속에 녹아 있어야 양분으로 흡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분이 없어요. 양분 흡수 안 되죠. 양분 흡수 저해. 물질, 동화 물질의 전류, 물질을 이동시키는 매개체였잖아요. 그것도 안 되죠. 수분의 기능에서 우리 다 암기한 거예요. 광합성은 왜 감퇴할까요? 광합성의 재료가 뭐예요? 이산화탄소와 물속에 있는 수분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저해되겠죠. 광합성이 저해되면, 감퇴되면 동화 물질이 안 만들어지죠. 악순환 계속. 자, 동화 물질이 저해된다, 탄수화물이 저해된다. 그러면 탄수화물, 당분 다 같은 표현, 동화 물질. 그럼 만들어놓은 당의 소모가 증가하고, 당이 없으면 식물은 다른 걸 이용해요. 단백질 또 나오죠. 단백질 소모 급증하고, 단백질이 소모된다? 막 분리되는 거예요. 얘를 따로 분리되는 거예요. 내보내고 대기 중으로 탈출 현상. 네. 이제 단백질의 구성 요소, 질소 이건 다 암기하시겠죠?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작물 재배와 내건성 볼게요. 작물의 내건성. 내건성은 생육 단계에 따라 다르다. 생육 단계에 따라 다르다. 우리 내수성도 배웠어요. 일반적으로 언제가 강화돼요? 영양생장기가 강화돼요. 그러면 생식생장기가 약하다는 얘기겠죠? 위에서 우리 생식생장기, 감수분열기 막 나왔잖아요. 그때도 약하다. 생식생장기가 웬만하면 다 약해요. 네, 약하다. 지금 내건성 하는 거예요. 내건성, 건조한 거. 수분으로 흡수 못하니까 건조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잘 버티는 거, 내건성. 작물의 세포적, 형태적, 물질 대사적 특성에 의해서 내건성이 결정된다. 아까 내건성 강한 작물의 특징, 몇몇 재해는 이런 내건성, 내동성 이런 작물의 특징을 묻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재해에서 2가지 흐름으로 보기로 했는데, 그쵸? 그게 여기 나와요. 근데 그 특징을 세포는 어떤 형태가 있고 이런 특성으로 나누어서 본대요. 내건성 강한 작물의 특징, 세포는 이걸 암기할 게 아니에요. 이걸 암기할 게 아니라 세포적으로는 어떤 특징이 있지, 형태적으로는 어떤 특징이 있지, 물질 대사적으로는 어떤 특징이 있지 이렇게 본대요. 자, 벼의 내건성 약함 정도. 아까는 영양생장기가 강하다. 강함을 물어보면 영양생장기 써야 되겠죠. 우리 벼의 일생. 어디까지가 영양생장, 어디부터는 생식생장, 어디부터는 결실기 배웠어요. 약함 정도를 물어보면 또 나오네요. 감수분열기, 생식세포, 생식생장, 출수개화기. 비슷하잖아요. 생식생장기가 웬만하면 약하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인식해 두시면 됩니다. 자, 비료와 내건성 또 나오네요. 질소가 과다하면 웃자람, 경엽, 줄기와 잎이 막 자란대요. 그럼 증산량이 과다해져. 잎에서 막 증산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내건성 더 악화되겠죠. 자, 칼륨의 결핍. 여러분, 우리 삼투압 배웠죠? 삼투압. 용질이 많으면 용 매는 수분, 용질은 어떤 녹아있는 물질, 즉 뭐 녹아있는 물질이 많으면 삼투압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다른 말로 세포에게 농도가 올라간다. 삼투압이 오른다. 농도가 오른다. 같은 말이에요. 네. 근데 뭔지 몰라도 칼륨이라는 게 결핍돼 있대요. 결핍돼 있대요. 그럼 농도가 낮아진다.
용질이 부족하니까 농도가 낮아진다. 농도가 낮아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물의 이동 배웠어요. 우리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다?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 이게 삼투였잖아요. 삼투 현상. 우리 그림도 봤잖아요. 수분 포텐셜로는 반대였죠? 수분 포텐셜은 높은 데에서 포텐셜 에너지 낮은 데로 이동한다. 포텐셜 에너지가 뭐였죠? 물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힘이었잖아요. 농도가 낮다? 뭘 붙들어두는 물질, 용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유롭게 이동한다. 에너지가 높다. 그렇죠? 네. 그럼 여기 칼륨이라는 게 결핍됐대요. 칼륨이 세포액이 어떤 녹아있는 용질 중에 하나인가 봐요. 소금물에 소금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그게 저하되면, 농도가 낮아지면 물은 높은 데로 이동하겠네요. 그렇죠?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작물에서 물이 빠져나가겠네요. 여기는 이제 그 부분보다는 최소한 물을 흡수하지는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세포액의 농도가 높아야지 물을 흡수할 거 아니에요, 밖에서. 내건성이 약해지겠죠. 오케이? 농도가 어쨌든 뭔지 몰라도 저하되면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구나. 흡수하지 못하면 뭐 당연히 뿌리 발달 저하되겠고요. 여러분, 재해가 발생하면요, 토양 내에 생기면 무조건 다 뿌리 발달 저해예요. 뿌리 발달이 저해되면 양수분 흡수 안 되니까 위도 저해되는 거고. 이건 다 나와요. 여해에만 우리 지금 한 해에만 뿌리 발달이 저해되나 보다. 이거 아니에요. 네. 토양에 어떤 영향이 미치면 뿌리 발달은 다 저해됩니다. 오케이? 퇴비 부족, 퇴비는 막 분해돼야 하는 유기물이죠. 근데 이게 부족하면 ip단이 형성이 안 되죠. 분해를 하면서 미생물이 ip단 구조를 형성해야 되는데 퇴비가 부족하면 ip단이 형성이 안 되면 보수, 보비 다 약해지죠. 내건성이 저하된대. 이거는 뭐 ip단 구조의 형성이 안 돼서라고 표현해도 맞겠죠. 질소 과다하면 저하되고, 여러 비료 성분 중에서 칼륨 결핍되면 저하되고, 퇴비 부족하면 ip단 형성 안 돼서 저하되고. 오케이. 비료 쪽으로 맞춰서 본 거예요. 이번에 환경하고 볼까요? 밀식. 밀식하면 당연히 경쟁자가 많아지죠. 내가 먹을 지금 수분도 없는 상태잖아요. 토양에 가물어서. 내건성 저해지고. 자, 휴립 휴파 재배. 일항을 세워서 일항 위에다가 파종했어요. 휴립 휴파 재배 자체가 내건성이 약하다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재배하면 휴립 구파, 고랑해 파종하면 아무래도 땅하고 좀 가까울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작물은 뿌리를 통해서 양수분을 흡수해야 되는데 그나마 아무리 없다고 해도 가물다고 해도 땅하고 좀 가까울 거 아니에요. 휴립 구파하면 얘는 더 머니까 약해진다. 얘들에 비해서 약하다예요. 네. 만약에 문제가 휴립 구파, 평유법, 휴립 휴파 막 제시하고 뭐 성유법 다 제시하고 내건성이 가장 안 좋은 재배 방법 휴립 휴파, 땅에서 제일 먼 거. 건조 환경에서 재배됐다? 이때는 이미 경화돼 있어요. 불량 환경에 노출되는 거 우리 경화라 배웠잖아요. 얘는 내건성이 상승된대요. 이런 건 주의하셔야 되겠죠? 건조 환경? 이미 경화됐구나. 자, 내건성 강한 작물의 특징 볼까요? 자, 이거는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나온다 보시면 되세요. 네, 별 5개. 이 내건성 강한 작물 아니면 내동성 강한 작물의 특징 나오기 쉽습니다. 자, 세포죠. 세포 내의 모든 물질을 우린 뭐라고 한다고 했죠? 원형질. 네. 하나씩 보겠습니다. 세포액의 삼투압이 높다. 같은 말로 세포 내의 농도가 높다. 자, 농도가 높으면 물은 낮은 데서 높은 쪽으로 오르니까 내건성 강한 작물은 밖에서 물을 흡수하기가 쉽다는 거네요. 흡수를 잘한다는 거네요. 그런 능력이 크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비슷한 말. 원형질의 점도가 높다. 원형질, 세포 내의 모든 물질. 여러분 중요한 건 아닙니다. 원형질은요. 원형질의 구성 성분을 보면
그 중에 수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5%예요. 수분이 굉장히 많죠. 나머지가 뭐 탄수화물, 단백질 이런 거로 가는데 아니 약 75%가 수분이에요. 근데 얘가 쫀쫀하대요. 점도가 높대요. 스티키하대요. 수분이 잘 안 빠져나가겠죠. 그렇죠? 네. 즉 삼투압의 농도가 높다? 삼투압이 높다? 농도가 세포역의 농도가 높다? 원형질의 점도가 높다? 밖에서 끌어오고 한번 끌어온 건 잘 안 빠져나가고 오케이? 같은 말이에요. 이거 원형질막의 투과성이 크다. 여러분 물은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세포 밖에서 세포 내로 지금 내건성 강한 작물들 끌어온대요. 그리고 한번 들어오면 쫀쫀해서 잘 안 나간대요. 끌어오려면 투과성이 커야 되겠죠? 커야지 물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투과성이 낮으면 물이 잘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투과성이 크다. 지금 하나, 둘, 세 개는 같은 범주 내로 인식하시고 그 다음에 원형질의 응고가 적다? 사실 이 앞에는요. 탈수될 때 원형질의 응고가 적다, 응집이 적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원형질이 만약에 응고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탈수됐을 때 쉽게 부서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뭐 기계적인 견인력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다 필요 없고 여러분 탈수가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때 만약에 원형질이 단단하게 세포 내가 단단하게 굳어져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응고가 높다. 응집이 잘 돼 있다. 이런 상황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수분이 부족하잖아요. 탈수될 때 얘가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응고가 적기 때문에 탈수가 돼도 안 부서지고 그대로 원형질 상태를 유지할 수 있구나. 요거 네. 응고가 높으면 부서져 버리는구나. 이렇게 탈수될 때. 자, 그 다음에 또 같은 거. 여기 기동세포하고 요거 같은 말로 보면 돼요. 자, 기동세포 우리 팽압, 삼투압 할 때 뭐 팽압이니 마갑이니 이런 거 배웠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팽압은 수분을 흡수하면 밖으로 나가려는 배출시키려는 팽창하려는 힘 그걸 조절하는 세포가 기동세포예요. 즉 간단히 말하면 건조해지잖아요? 이 기동세포가 발달해서 건조하네? 물이 증산되는 거 막아야 되겠네? 내 몸 밖에서 빠져나가는 거 막아야 되겠네? 팽압을 조절해서 잎을 쪼그라들게 만들어요. 잎을 말리게 만들어요. 증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건성이 높아지죠. 세포 내 효소가 활성화돼 있다. 효소, 각종 반응을 활발하게 만드는 물질. 그게 활성화돼 있대요. 같은 거. 네. 됐죠? 그럼 뭐 나머진 다. 이런 것들의 특징을 잘 봤더니 세포 내 수분 보유력이 좋다. 결과적으로는. 수분뿐만이 아니라 세포, 그다음에 세포 내 원형질의 수분과 양분의 보유력이 좋다. 또는 원형질의 수분과 양분, 원형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수분과 양분의 보유력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결과적으로 얘들의 결과죠. 얘들의 최종 결론. 네. 뭐 원형질의 비중이 커서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결과적으로 수분과 양분의 비율이 높다. 보유력이. 자, 그다음에 크기적인 측면 볼까요? 내건성이 강한 작물들은요. 세포 크기가 작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건 이제 반대로 예시가 나오면 여러분이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포의 크기가 커요. 탈수됐어요, 만약에. 수분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쉽게 쪼그라들겠죠? 세포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수분이 부족한 상황이 돼도 세포 내에 별로 변동이 없어요. 크기가 작아요. 큰 거는 수분이 부족하면 모양 변화가 심해요. 작기 때문에 별로 변동이 없어요. 오케이, 여긴 다 해결됐죠? 크기도 작고 잎도 작고요. 결과적으로 작물 자체의 표면적도 작아요. 세포도 작고 잎도 작고 작물 자체의 표면적도 작다. 체적도 작다. 작은 거 뭐 있죠? 다육화.
그러니까 얘도 같은 걸로 보면 되겠네요. 네. 우리 사막의 선인장 같은 거, 다육식물. 또 하나 발달해 있는 거 볼까요? 발달해 있는 거 일단 내건성이 지금 좋은 작물이죠. 수분이 부족한 상황이 잘 견디는 작물. 물을 자기들끼리 잘 전달해줘요. 수분을 잘 전달해줘요. 또 뿌리가 많이 발달해 있어요. 지상부에 비해서. 뿌리는 뭐예요? 양수분 흡수의 통로잖아요. 그게 많이 발달해 있대요. 그리고 아까 기동세포 발달로 나온 얘기죠. 기동세포, 잎 말리고 펴는 역할을 하는 표면적이 작아진다. 탈수할 때. 그다음에 기공의 수도 작고 크기가 적어요. 기공의 수가 많고 크기가 크면 어떻게 돼요? 기공, 증산이 막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됐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런 작물들은 수분의 손실이 적다. 수분 보유 능력이 크다. 수분뿐만이 아니라 양분도 필요하겠죠? 수분을 통해서 양분을 흡수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양수분 보유 능력이 크다. 적은 상태에서 생리 기능이 원활하다. 아까 효소 활성화돼 있다. 기동세포도 활성화돼 있다. 다 활성화돼 있다. 수분이 적은 상태에서도 활성화돼 있다. 내건성 강한 작물, 약한 작물 여기도 문제 종종 나옵니다. 네. 보시고 암기하셔야 되겠죠? 자, 원형질과 기동세포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가 원인 받고 그럼 이런 증상이 있고 대책이 뭐였어요? 원인을 제거하고 치료해 주는 거였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런 작물의 특징 봤어요. 대책 볼까요? 대책. 지금 물 부족이잖아요. 토양 수분 부족해서 작물 체내 수분이 부족해서 모든 기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 부족을 해결해 주면 되겠네요. 관계시설. 가장 근본적인 대책. 관계. 건조기에 충분히 관계한다. 자, 물을 통해서 뭘 흡수한다? 양분을 흡수한다. 양수분. 그럼 물을 흡수하지 못한다. 양분도 부족한 거예요. 무기질, 무기성분, 식물의 필수 양분 공급한다. 그다음에 얘는 항상 나오는 거고요. 내 무슨 성이 강한 품종을 재배한다. 항상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러면 관계. 물을 통해서 물이 부족해 그럼 양분도 안 되는 거고요. 내건성 강한 품종은 얘는 기본으로 깔고 가고. 자, 그다음에 이제 토양에 대해서. 수분을 잘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죠? 보수성, 입단화. 네. 또 중경의 효과가 뭐였어요? 중경. 모관국을 끊어줘서 흙멀치의 효과를 한다. 흙멀치, 양수분 유실 방지였잖아요. 중경으로 모세관을 절단하고 잡초는 작물하고 양수분 경쟁, 잡초를 제거해서 수분의 증산이 경감된다. 자, 중경 똑같은 거네요. 토양 피복, 멀칭, 중경, 소일 멀치, 토양 수분의 증발을 방지한다. 증발 억제제를 살포한다. OED 유액이라고도 그냥 아예 이렇게도 보기가 나오기도 해요. 증발 억제제 OED 유액. 지면이나 식물의 옆면에 왜? 잎을 통해서 증산이 많이 되니까. 지면 또는 식물의 옆면 오케이예요. 토양. 여기 다 토양. 자,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드라이 파밍, 그다음에 밀식의 억제. 지금 이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우리 항목을 나누는 거예요. 항목을 이렇게 큰 것들 관계 공급해 주는 거, 토양에 작업해야 되는 거. 드라이 파밍과 밀식의 억제는 어떤 재배의 수단이겠죠. 드라이 파밍은 한번 물이 내리면요. 그 물을 땅속에 최대한 잘 보유할 수 있게끔 만든 건지 농법이라고 해요. 일단 용어 한번 볼게요. 이따가. 밀식의 억제. 작물 간 수분 경쟁을 피한다. 드라이 파밍, 건지 농법. 한번 내린 물을 최대한 잘 보유해서 인위적인 관계 없이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경작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자, 그러면 한 해 중요한 거죠. 예, 여러 가지 나왔어요. 토양 수분 부족, 작물 체내 수분 부족이 원인이다. 수분 부족 때문에 우리가 배운 수분의 기능이 다 상실된다. 자, 작물의 내건성. 강한 걸 기준으로 할 땐 영양생장기, 약한 걸 기준으로 하면 무조건 생식생장기예요. 내수성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강함을 기준으로 하니까 부등호 이렇게 됩니다. 자, 내건성이 약화되는 거 원인 쭉 보시고,
질소는 과다하면 항상 안 좋다, 안 좋다. 네. 그다음에 칼륨이 결핍되니까 세포 내 농도가 저하돼서 삼투압 안 된다. 삼투압 안 되면 흡수가 안 되니까 농도가 낮으니까 다 이렇게 된다. 재배는 밀식 재배. 이런 걸 제거해 주는 게 대책이었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해 주는 게. 내건성 강한 작물, 약한 작물 보시고요. 그리고 내건성 강한 작물의 특징. 사실 이 가뭄해에서는요. 이 강한 작물의 특징이 좀 많이 나옵니다. 작은 거, 적은 거, 세포 크기도 작고요. 세포가 작으니까 잎도 작고요. 작물 체적도 작고요. 그러니까 다육화가 되고요. 기공도 작고요. 증산을 막아야 되니까 수도 적고요. 네. 기공 수도 적고. 발달해 있는 거 세포액의 농도가 높다. 삼투압이 높다. 원형질의 점도가 높다. 끈끈해서 원형질 자체의 수분이 잘 안 나간다. 투과성이 높으니까 잘 빨아들인다. 수분 보유력이 높아진다. 또 발달해 있는 거 효소 다 활성화시킨다. 기동세포 잎 말린 거 기동세포의 의미 건조해지면 잎을 쪼그라들게 만든다. 증산을 방지한다. 수분을 잘 전달한다. 잘 흡수한다. 자, 원형질의 점도가 높다. 아까 삼투압, 세포 내의 그 농도가 높다. 같은 말. 응고가 많이 되면 수분이 건조할 때 그냥 부서지는구나. 내건성이 강한 품종은 응고가 덜 하겠죠. 네. 투과성이 클수록. 응고가 덜할수록은 같은 말로 탈수 시 원형질의 응집이 적다. 이거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어떤 식으로 표현돼도. 네. 증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 자, 대책, 저항성 강한 품종, 드라이 파밍, 재배적으로, 그다음에 공급해야 되는 거, 물도 공급해야 되지만 비료도 공급해야 되고요. 잎단도 형성해야 되고요. OED 식물 옆 면에도 잎에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경, 피복이나 같은 효과, 제초, 밀식 차단해야 되는 거. 됐죠? 자, 여기까지가 한 해. 가뭄해예요. 가뭄해. 제가 이 해를 바탕으로 암기하셔야 된다는 게 이 내용이에요. 이거 나중 되면은요, 뭐가 하나는 다르고 다 똑같아 보이는데 다른 재해는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습해 또 다른 재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